지금 짜이밍 측에서 짜이밍 편을 드는 의원들 90여 명이 미국에 항의 서한을 벌였다. 쿠팡 관련 부당 압력을 중단하라. 야. 그 다음에 외교부 차원에서도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편지 보낸 거에 대해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 안보 협의와 별개 관리를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은 쿠팡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법 심판을 받아야 되는 데고 미국에서 이걸 외교 안보 이슈로 엮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원 시기가 내정 간섭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권 침해라고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나라 좌빨 의원들이. 그럼 미국의 대답은 무엇으로 나올까? 말로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말은 나오겠죠. 유감 또는 평행선 또는 추가적인 답변 기대하겠다라는 상투적인 말이 나오면서 동시에 행동이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래놓고 지금 통화수업 해달라고 미국의 정치권 기업 규제 연계 항의 서한 보냈다. 쿠팡 조사 관련. 그러니까 한국의 의원들이 지금 항의했다라는 걸 미국의 소리도 보도할 정도로 쿠팡 대결에서 지금은 양측 의회 국회 간의 대결로 지금 번지고 있다. 행정부 간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좌빨들의 심산이 뭐냐면은 트럼프 저거 이란 전쟁 못 빠져나온다에 배팅을 걸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중간선거 폭망하고 중간선거에 이게 지금 민주당 좌파 것들이 엄청나게 아마 부정선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소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부정선거를 해서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상원 뺏기게 되면은 탄핵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얘네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좌빨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란 그 다음에 러시아 북한 다음에 지가 되는 걸 알아. 마드로 꼴이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풀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2판 4판 그냥 미국이랑 개싸움으로 들어갈 건데 이재명이는 쿠팡 사태 주도권 밀리면 안 된다. 이거 만약에 깨경하게 되면은 알리페이, 알리바바, 카카오페이, 중국 자본 들썩거리고 민노총도 당연히 이제 이재명을 뭐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앞으로는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미국의 이익이 걸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10년간 700조를 손해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양보하게 되면은 노란복두법 갖고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이제 좁힐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물러설 수가 없어요. 한국이라는 선례를 남겨놓으면은 또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법으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을 겨냥하는 걸 미국이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안 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김준형 말 이란이 미국보다 잘 버틸 것이다. 바람이죠. 희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주목해야 되고 흐름을. 그 다음에 더 한술 더 떠서 정동영이가 이제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부를 것을 얘기했고 통일부가 이거를 공론화 거쳐서 판단하겠다면서 마치 공식화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괴뢰 정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권, 국가 뭐라 불러야 되나 뭐 하니까 굳어진 게 북한이라는 명칭이거든요. 북한이라고 부르는 명칭 안에는 괴뢰 정권이라는 멸칭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조선민주공화국으로 불러주는 순간 이거는 합법적인 스테이트, sovereignty, 주권을 갖고 있는 스테이트로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적으로 미국법적으로 주권국가를 대한민국이 인정해주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건들 수 있느냐.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김정은을 처리하는데 얘네들이 이거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서울신문에 헤드라인 달았는데 이건 두 국가론 동조하는 건가? 이건 정확히 짚은 거예요. 두 국가론을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이익과 이재명의 이익이 맞는 거죠. 김정은이 무너지면은 이재명도 죽고 시진핑도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한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재명이 왜 자꾸 외국권이 없으면 자체 방이 어렵다는 불안감 갖나?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게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서로 막 이제 잠수함 갖고 서로 막 충돌하기 직전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최근에 전쟁부가 발간한 전략 보고서를 보면은 일본이 실질적인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이 뒤에서 보급기지 역할을 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중동에서 UAE, 사우디 그다음에 카타르 있는데 다 뜯어 맞았잖아요. 그죠? 이란한테. 그러면 한국도 자연스럽게 그냥 전쟁 참여 국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베이징이 가만 놔두겠냐고 배후 기지를. 베이징이 오산 공군 기지를 냅두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마쳤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 나면 한국과 일본은 자동 참전. 그러면은 지금 짜이밍과 그다음에 문재인이가 나와서 전자권 환수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전자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전쟁에 들어가지 않겠다. 중국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지금 얘네들이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짜이밍이가 지금 빌드업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인데 뭐 외국 군대를 의지합니까? 이러고 자빠졌어요. 야 짜이밍, 세계 국방력 5위라는 것은 검색 좀만 하면 이런 칼럼 나와요. 군사력 세계 5위라는 착각. 군사 전문가들 다 얘기해요. 군사력 세계 5위라는 위험한 착각.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5위라는 평가는 정말로 거대한 거품입니다, 여러분. 그게 GFP라고 하는 미국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굉장히 신뢰도가
신뢰도가 낮은 자료를 인용해서 군사력을 평가하는 매체가 있어요. 거기가 GFP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방력 오히려 평가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재래식 군사력만 평가한 것이고 핵전력을 빼고 평가한 거예요. 핵전력을 빼고 나면 우리나라 순위가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 이거는 북한 핵 갖고 있고 러시아도 핵 갖고 있고 중국도 핵 갖고 있고 러시아가 국방력 2등이고 중국이 3위고 북한도 핵 갖고 있고 핵 갖고 있는 게 3마리인데 3마리 지금 이 세 덩어리가 뭉쳤을 때 우리나라를 5등 정도 하니까 뭐 55등으로 밀려나는 거야 지금. 이제 대결구도 안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미친 소리 하고 자빠졌어 지금 이재명이가. 그럼 우리나라가 그나마 군사력 5등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저것도 굉장히 신뢰도가 낮지만 한미동맹이 있어서 5등 정도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진짜 군사력을 평가할 때는 지정학, 자원, 해상, 교통로, 산업기반, 동맹체계를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GFP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뭐 전투기를 몇 대 갖고 있니, 뭐 탱크를 몇 대 갖고 있니, 뭐 병력이 몇 명이니,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니 그 정도지 진짜로 군사력, 종합적인 군사력을 평가할 때에 지정학과 해상, 교통로와 동맹체계를 분석해야 되는데 동맹체계가 뭐예요? 한미동맹이잖아. 한미동맹 빼면 5등이 아니고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지정학이 뭡니까? 해상교통로가 뭡니까? 전쟁을 하려면 물자 보급이 돼야 되는데 중국이 남중국해를 봉쇄해버리면 우리나라가 끽 종로가 끽. 진짜 군사력 평가 사기, 군기, 단결, 대적관, 국가 간 의지, 훈련과 숙달의 정도, 국민적 지지, 국가가 가진 전쟁 지속 능력, 특히 군 통수권자의 지도력 등이 필요한데 전방에서 뭐 병력을 빼자? 북한이 주적이라 생각 안 한다? 주한미군이 무슨 뭐 점령군이다? 대적관, 국가관 다 박살내놓고 뭐 전쟁을 하자고 자빠졌어 지금. 그래서 이런 인식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진짜 의도는 지금 바로 중국과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충돌이 다가왔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왔고 이재명의 선택은 미국과 일본과 함께 서는 게 아니라 전작권 환수를 비롯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 중국과 북한 편으로 붙기 위해서 이적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서해가 중국 항모 악마당이 됐어요. 왜? 작년에 8차례 넘어왔다. 역대 최대입니다. 이게 항공모함이 여에서 들락날락 왜 그러냐면은 인공구조물이 있고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구조물이 앞으로 군사기지가 된다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제1도련선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중국의 군사 퍼포먼스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여기에 대해서 찍소리를 못하잖아. 여러분 이재명이가 야 중국의 항공모함 여기 왜 왔다 갔다 해 한마디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작년에? 한마디로 안 해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 일본의 이 군함이 대한 해협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중국이 무력시를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발사 공개하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항공모함이 중국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너네 항공모함 우리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항공모함도 1도련선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 여기가 지금 전쟁터가 되기 직전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 인공구조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이적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지금 북한 동향을 보면은 IAEA 사무총장이 발표한 것처럼 영변에 있는 원자로의 가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영변 외 다른 시설들 활동도 확인했다. 모든 정황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매우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쟁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쟁을 하고 있고 한쪽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입니다. 그게 지금. 근데 지금 북한은 원자로를 돌리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전쟁할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고 무기 수출하고 있고 군함 팔고 있고 미국이랑 공동 드론 개발하고 있고 필리핀에 가서 발리타칸 합동 훈련에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필리핀 내부에 일본 자위대가 상륙하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럼 미국이 지금 바라보는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쓰러질 것 같지 않으니까 아시아에서 적어도 한 군데는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필리핀, 대만, 한국, 일본 중에 한 군데 때릴 가능성이 크다. 그랬을 때 북한이라는 존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러우 전쟁을 통해서 군사적인 역량을 키워놨고 핵시설까지 늘려나가는 와중에 정동영이가 그걸 깐 거란 말이에요. 기밀을. 이거는 뭐 이적 활동이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북중러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영내 안보 위협이 악화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다.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빌드업하는 게 중국 인권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실질적인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죠. 미국 의회에서도 수년 만에 북한 인권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 북한 ICBM이 미국 본토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전 정부 차관보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정말로 국방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뭐냐면은 헤리티지 재단이 2026년에 국방력 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고서를 쓴 게 로버트 피터스, 윌슨 비버가 나와 있죠. 이 두 분이 누구냐면은 장도연 대표 미국 가서 만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평가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러시아, 중국, 북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대만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들이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데 그 두 분이랑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이번에
자, 미국의 전략 자산이 흩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은 해군 전력을 보세요. 짜이밍이는 세계 5위 드립을 치는데 미국의 본토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해군 기지가 배치되어 있고 파란색은 앞으로 배치 예정입니다. 어디요? 여기입니다. 동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다 몰빵되어 있다고. 이게 뭐예요? 세계 5위 드립을 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돌변하고 있다는 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해군 전략 배치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공군 배치도를 보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미국의 본토 빼고 미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베이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하나가 독일에 있는 람스타인 공군기지고 하나가 오산 공군기지예요. 미국은 지금 평가를 할 때에 여기를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국한테 가장 중요하고 중국을 깰려면 무조건 여기를 이겨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계 5위 드립을 치면서 주한미군 나가라 그러고 종전선언 들이치는 인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세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를 보면은 만약에 중국이 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에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지도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제주도, 그죠? 제주도에 있는 미국의 미사일이 중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설정해놓고 빨간색. 대만과 대만 주변에 있는 일본 섬에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들이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 조그맣게 중국 본토에 점 찍어놓은 것은 PRC, 중국 인민해방군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만약에 침공하거나 전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반도 내에 제주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추가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중국 군대를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간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중립지대를 선택을 하고 더 큰 책임을 지지 않고 중국 편에 붙는다면은 청일 전쟁의 재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기우가 아닙니다. 청일 전쟁의 본질이 뭐죠? 한반도가 파트너가 아니라 중국 편에 붙음으로써 일본을 찌르는 칼자루로 평가하는 순간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래서 일본의 한반도 병합을 용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미국과 함께 파트너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전작권 환수를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과 싸우도록 결심하는 정권이 된다면은 미국도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짜이밍의 약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저는 코스피랑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60년 만에 무기 수출 금지를 깨고 K-방산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당연히 안보 파트너로서 일본이 훨씬 더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산 시장에서도 훨씬 더 일본을 우대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미국 입장이다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공격용 드론도 공동 생산하고 있다. 이것도 아마 이제 중국의 드론을 카운터어택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 조선업 관련해서 협력을 이제 한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을 지속 지원 허브, 리지널 스테이트먼트 허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분쟁이 길어지면 미군의 가장 큰 약점은 보급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영토가 정비 보급 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미국의 평가라는 겁니다. 미국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냥 전쟁에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중국의 타겟이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무조건 미국이 그걸 요구할 겁니다. 중국에 맞서 싸울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 정도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반대로 가면은 이재명 재판 재개로 날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미국도. 탄핵 필요 없어. 이재명은. 일본은 이 전쟁사령부가 격상이 됐었죠. 그죠? 작년에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를 단일 지휘 체계할 수 있는 통합작전사령부 JJOC를 출범했는데 일본이 이게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직접 연결되는 협력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체적으로 육해공 자위대를 꾸릴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일본 자위대의 종합적인 자율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미 개헌은 그거를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훨씬 더 경계를 많이 하고 있고 문재인이가 왜 튀어나와서 전작권 환수 얘기했겠어요. 전작권 빨리 내놔 트럼프. 이거를 전작권을 빨리 못 뺐으면은 미국과 일본과 함께 자동으로 전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전쟁에 대비해서 미국과 일본과 함께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전쟁에 준비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군대의 존재의 목적은 억제입니다. 전쟁 억제입니다. 디터런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린치핀 대한민국이 허술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중국, 러시아, 북한에 붙는 순간 전쟁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 전체에 진주하게 될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대한민국이 확실히 미국과 일본과 함께 강해져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와 평화의 길이다. 그게 바로 100년 전의 역사가 증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게 만든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 조선에 대한 야욕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고종 황제가 중국 끌어들이니 일본이 자극받고 일본이 올라오니까 러시아가 자극받아서 100만 대군이 내려올라 그러고 그러면서 100만 대군이 내려올라가니까 일본이 또 자극받아서 올라오고 그 와중에 청나라, 러시아 여기저기 붙었다가 온 열강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초청장을 보낸 게 바로 고종 아닙니까? 이재명의 실용 외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강대국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한반도 위험한 곳에.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미국과 일본과 한편을 붙어서 라인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러우 전쟁이나 이란 전쟁이나 다 어떻게 보면은 워딩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만 기본적으로 서구 대 북중 연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